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녹색당 창당식 1부 시작합니다.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참 잘하셨어요. 젊은 녹색 스피치 홍경 공원이요. 정말 색다르군요. 방언 벌써 끝났나요? 예, 안녕하세요. 그 녹색당 서울 녹색당 천당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단편석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소규모 음악가들의 생활환경조합을 지향하고 있는 자료음악 생산조합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모두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 녹색당 창당 발기인으로 가입을 했는데 녹색당 이번에 준비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좀 짤막하게 그 발제 같은 걸 해줄 수 있냐고 여쭤봐가지고 예, 그래서 수답하게 됐고요. 제가 되게 무지성뱅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화에 기회 주신 녹색당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게 음악가 탈성장 사회를 상상하자라는 이름의 발표인데요. 솔직한 얘기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식인이거나 아니면 머리가 좁은 탈성장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살면서 좀 겪어왔던 일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요약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직업은 음악가입니다. 근데 저 보신 분 한 명도 없으시죠? 뭐죠? 네. 저는 직업이 음악가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소녀시대 이런 음악가는 전혀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외모가 안 돼서 아이돌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홍대에 앉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제 조그맣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고요. 저는 한 2004년 정도부터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도 하고, 밴드가 깨지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엄마 돈으로 이제 혁명을 하자면서 열심히 다닌 때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군대를 좋든 싫든 갔다 오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아무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제가 토익 점수도 아직도 한 번도 없어가지고 토익도 본 적도 없고, 제가 학점이 이번에 졸업하는데 학점도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그걸 음악가를 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하고 음악가를 이제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거 음악가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곡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자유기고 같은 것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여러 운동단체 같은 데서 활동가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음악 악기 같은 거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었고 그랬었는데, 이것들 다 합쳐봤자 보통 정규직에 보는 돈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적은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이 다 돈이 정말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합쳐봤자 생활이 이제 이렇게 불안정한 것들 이제 이겨낼 수 없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여기 보면 있는데 자립음악 생산조합이라는 생활활동 조합을 이제 결성하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목표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무도 성공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 조합에 가입한 최소한 누구도 실패하게 하지 말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음악가들끼리 이제 상부상조하는
하면서 이제 대출 같은 것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생활활동 조합 운동을 한지 이제 한 2년 차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생활활동 조합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제 활동하긴 하지만 저희 조직은 돈도 없으니까 뭐 상금비를 줄 리도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생활활동 조합하면서 조금씩 이제 가난한 상태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고 개발하고 또 그걸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게 되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뭐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난하게 살다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상상이 이러다가 만약 병에 한 번 걸리면 바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돈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었던 게 이제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라고 이제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기본소득 운동을 벌여 나가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소득 환경 네트워크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년 네트워크 같은 거고 저희는 이제 청소년 유수 조직이라고 보여요. 어쨌든 계속 제가 하던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녹색당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녹색당이 특히 탈성장, 탈핵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탈 GDP 등등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지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당원 상당 발기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2004년 정도에 그때 노무현 아저씨가 이제 정권을 잡고 계실 때였는데, 그분 정권 잡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한국은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는 어떤 삶이라고 할까? 그것들은 이제 계속 점점 삶의 질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는 당연하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을 거나 이런 것도 뭐 비싼 걸 먹을 수 없으면 유기농 같은 건 당연히 못 먹고, 저는 오늘도 순대국밥을 먹고 왔는데 계속 인스턴트하거나 아니면 대량으로 생산돼가지고 도축된 이런 가축들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이제 제가 녹색당에 주문하고 싶은 것들은 말씀드렸지만은 탈성장 사회,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국민들 혹은 시민들 혹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지, 좀 더 편리하면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녹색당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생태라고 하면은 저희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특히 자연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태하는 범위를 확장시켜가지고 경제, 정치 생태, 경제적 생태계와 정치적 생태계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사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만드는 그래서 강한 정당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녹색당 이제 창당하잖아요. 전 사실 오늘 창당대회에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여성 당원 비율이 이제 50%가 넘는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곳이겠구나 하고 왔는데 여기 중년 비율이 너무 죄송하고 어쨌든 이제 당을 만들면서 김종철 녹색평론 대변 발행인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반정당으로서의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치 질서에 종속되지 않는 정당, 기존의 정치 질서와는 다른 식의 질서를 보여주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정당에 대해서 안티한 정당으로서 반정당을 얘기한 부분을 보고 되게 감명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까지 이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활동 조합 운동을 해왔었고, 또 기본소득 운동,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NGO나 이런 거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 부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 권력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해서 장악이라고 표현했으면 너무 생태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얻고 계속 발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당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권력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가지고는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쓰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녹색당이 정말 이번 총선 그 대선에서 이제 비례대표라든지 아니면 지역구라든지 그 계속 이제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탈성장사회 그리고 단핵사회 그리고 예, 뭐 그런 것들 녹색당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정치적 힘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 발제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자가 없는 구조 진행된다고 해서 제가 다음 그거를 소개해야 되는데요. 다음은 녹색당 당원 손준호님과 그의 친구들 이 기타, 젬베, 아코디언 등의 악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만든 밴드, 어쿠스틱 밴드 고잉홈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박수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잉홈.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쿠스틱 밴드 고잉홈이라는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것이지만 초가집 또님과 함께면 우리 같은 집을 짓고 이 노래 뭐 사실 뭐 그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사가 좀 어떤 현대사의 것들을 지양하고 세태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돼서 아무래도 녹색당 창당되니까 노래를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은 저희 노래 맛있는 멜로디라는 노래 할 건데요. 저희가 그 작년 이맘때부터 준비를 해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작년부터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근데 저희도 굉장히 시작하는 입장이고 녹색당도 이제 제가 이 공연 행사 섭외를 받고 홈페이지에 가서 녹색당이 말하고 싶은 것들,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읽어봤는데요. 같이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정당으로서도 그렇고, 이게 뭐 시민운동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아직 당원은 아니지만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요. 그리고 그쪽에 포커션을 담당하고 있는 손준호 씨는 녹색당 당원이라고 합니다. 여자분이에요. 네, 저희는 고백 김한영 손준호의 고잉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맛있는 멜로디한 노래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따로 보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음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름은 이한홍빈 씨고요. 이한홍빈 씨는 노숙을 꿈꾸는 슬리퍼라는 단체에서 활동하시고, 이 단체는 세상에는 집이 많은데 왜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을까? 우리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주권과 노동, 등록금, 평등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녹색당 창당, 서울시당 창당식인데요. 되게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없어요, 이분은? 저는 안홍빈인데 이한홍빈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하루에 12시간 아니면 때로는 15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지내곤 하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엄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제 주소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구로구 항동 성공회대 학교 불다리 밑텐트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노숙모임 꿈꾸는 슬리퍼라는 모임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그쪽으로 보내시면 실제로 텐트로 도착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꿈꾸는 슬리퍼라는 이 모임의 시작된 의미와 그리고 저희 활동 약간 소개를 하고 또 녹색당에게 제안하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저 꿈꾸는 슬리퍼가 뭐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2009년 이제 가을 집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꿈꾸는 슬리퍼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생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횟수로 3년간 학교 측과의 갈등도 많았고 노숙하는데 노하우를 깨우치는 동안 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꿈꾸는 슬리퍼는 반빈곤, 반건주의, 평화, 가난 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당사자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드러내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저희는 거주권 투쟁 같은 구호가 아닌 저희 당 구할 돈 없어 학교에서 살아요 라는 약간 친근하고 소박한 구호를 텐트 위에 걸고 있습니다. 텐트는 생활 공간인과 동시에 또 당사자 이야기를 드러내는 일종의 퍼포먼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동 아트센터라는 참여형 미술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놓고 학교 마당에다가 판을 익혀 버리는데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거나 앉아서 기타를 치거나 뭐 춤을 추거나 이런 조형물을 만들거나 그럴 수 있는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 시작하게 된 취지는 돈이 없어서 예술을 못한다라는 이 말이 되게 많이 잘못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예술을 할까 돈이 없는데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제 목표는 너무 아득하고 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돈을 벌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고 벌어도 이게 차비랑 밥값 그리고 약간의 용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만약 취업을 한다고 해도 평생 돈만 쫓아다니다가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고 돈 모아서 하면 되겠지 이 생각만 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건 좀 싫었거든요. 그래서 항동 아트센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도 그렇고 또 학교 구성원들이나 저희 학교 찾아주시는 지역분들에게 돈 없어도 예술할 수 있다는 것에 다같이 도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자 학교에 펼쳐놓은 하나의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모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너무 떨려가지고
두 번째로 밥 모임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되게 싼 것만 먹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리적 소비나 유기농에 대한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먼 얘기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세 끼를 모두 편의점에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해결할 때는 한 끼니에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으로 계속 먹고 살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지 않고 아니면은 식당을 이용할 때는 뭐 돈이 5,000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가는데 그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 꿈꾸는 슬리퍼라는 모임에서 밥 모임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인당 5,000원씩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근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학교 내에서 밥을 해먹는 그런 모임입니다. 돈이 절약되는 면도 있고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소식지도 발행을 하고 있고 작은 영화관이라고 노천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가나인 도시 같은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건 일종의 재능 기부 같은 형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친구들이랑 나누고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저희 꿈꾸는 슬퍼라는 모임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종합해서 말을 하자면 좀 전 세계 빈곤한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폭력에 반대하기,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녹색당에게 건의할 거를 잠깐 적어봤는데요. 제가 녹색당 홈페이지에서 의제들이 올라온 걸 좀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용산 참관 3주기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시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우선으로 사회적 약자로 보호되고 다양한 계층의 삶의 결이 공간적으로 존중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동의이 필요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녹색당 홈페이지 의제에 올라와 있는 글이 거의 다 뭐 탈핵이나 환경에 대한 글이었는데 이 글을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주권 이야기랑도 맞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제안할 이야기는 소유권보다 우선하는 사람 살 권리 이거 하나를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꾸는 슬리퍼에서 학교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공간 점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것을 스쿼트이라고 부르고 아주 활기차고 서로 돕는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부럽고요. 공간 점거는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건물이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냥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점거한 사람에게 국가의 명령이 없이는 소유자가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에서는 지금 공간 점거를 하나의 불법으로 보고 있고 헌법 39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면 징역 3년을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공간 점거는 불법이고 남의 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침입자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돈이 좀 있던 사람들은 조금 노력을 하면 집을 장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기도 하고 큰 돈을 벌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가 집을 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들 열심히 살고 사실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가난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좀 해봤는데 우리는 모두 무단 점유자의 후손이다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지구의 모든 자연이나 지구의 모든 땅들은 우리 인간들이 지금 무단 점거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최초에 뭐 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최초에 그 땅에는 주인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단 점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으면 생각하고 공간 점거는 어떤 공간을 내가 이 공간을 얻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으로 점거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비와 추위를 피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은 가난하고
저도 가난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성인이 되었지만 공간을 가지지 못한 채로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공간이나 집을 가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등록금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의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연구의 장소 그런 의미를 많이 잃었고 기업형 인간을 찍어내는 공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대학생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은 좀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없네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왜 학교라는 큰 공간에서 강의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느냐. 학교에는 되게 빈 공간이 있고 학교 화단에 꽃을 심지 않고 그 꽃 대신 무슨 콩 같은 걸 심어서 콩을 삭혀서 먹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작은 작물을 심어서 학생들이 그걸 먹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학교 사람들이 오가는 그냥 길목에서 노점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밤에는 꽁꽁 닫혀있는 건물에서 잠을 잘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 쓰지 않는 공간을 주거 형태로 바꿔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학생들뿐만 아니고 그 성공회대학교가 지금 구로구 한동에 있는데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학교로 오가면서 그 학교에 쓰지 않는 공간들을 같이 사용하게 학교가 좀 열려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게 대학생들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대학들 나오고 있는데 기숙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대학생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너무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텐트와 같은 공간 정도가 일어나고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저희는 보여주고 있고 꼭 저희 꿈꾼 슬퍼라는 단체뿐 아니고 또 서울 곳곳에 빈집들에 공간 정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자신의 생존이 그만큼 위태롭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집을 못 가지는 거 당연한 거지 왜 너희들이 노력도 안 하고 어디서 공짜로 집을 가지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요. 노력하지 않고 집을 가질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소리인데 과연 얼마나 노력해야 사람들은 나는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더라도 자신의 집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빚을 끼고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타인의 집에서 살 때는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의지할 경우에 대부분 의사결정이 가진 사람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자신의 공간이 생기고 경제적 부분을 채워나갈 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점거하거나 공간을 가지는 것은 이런 자치와 자유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녹색관에게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을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보장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그래서 소유권보다 우선하는 거주권이라는 그런 상식이 우리 사회에 퍼지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얘기할 텐데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잠깐만 하나만 드릴게요. 저 녹색당에 가입을 했고 홈페이지 의제들을 봤는데 그 용산참사 3주기 추모의 글 말고는 제 생각에는 민생에 대한 글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핵 발전 저지 아니면 방사능 오염도 물론 민생이고 하지만 녹색당은 예전에 한 사람의 가난한 젊은이로서 건의를 드리자면 조금 더 폭넓은 문제가 있다면 녹색당은 이미 많이 설립되어 있는 환경단체와 다를 바 없다. 약간 이런 식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한국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청년 실업이라던가 주거 문제, 또 비정규직 문제, 기본소득에 대한 보장,
중소기업가 대기업을 애초한 불균형이라든가 뭐 학벌 중심주의라든가 노인복지 문제, 권위주의 문화 등 그렇게 더 많은 의제들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생활협동조합이 한국에서는 되게 많은 부분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고 사고 이렇게 협소하게 좀 자리를 잡은 것처럼 녹색당이 좀 의제들을 많이 넓혀가고 협소해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녹색의 가치랑 녹색의 가치를 저는 공생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지지하신다면 당사자 이야기를 그대로 발전시키고 토론시킬 수 있는 그런 녹색당이 되기를 비판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연은요, 홍윤지님 강연이고요. 한국외대 영화과에 재학 중이시고요. 노어 청춘 액션 풀을 집필하셨고 씨앗들의 날라리 운영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여기 잘못 나왔는데 홍윤지 아니고 황윤지고요. 저는 오늘 뭐 파워포인트 자료 준비하고 테드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대본은 준비 안 하고 파워포인트만 준비를 했는데요.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페이지가 없어졌네요. 하여튼 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저는 대학 텃밭 네트워크 씨앗들의 운영진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대학에서 진짜 삽질하기라는 타이틀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나오는 삽질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진짜 농기구인 삽을 가지고 대학 내에서 남은 sap수리 땅을 찾아서 경작을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 뒤에 나온 이미지들은요. 저희 씨앗들에서 지금 2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포스터 자료들을 제가 한 장에 모은 이미지인데요. 저희는 각 캠퍼스 텃밭도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학 내 유일한 텃밭 경작 강좌인 레알 텃밭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1회는 고려대학교에서 시작했고요. 2회는 이화여자대학교, 3회는 연세대학교에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게다가 저희 이런 레알 텃밭 학교에서는 이론과 실습 수업을 병행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간 진행되는 강좌고요. 농촌으로 워크숍을 가는 행사도 있고 또 유기농산물 지난 학기에는 배추 배포기 수확해서 다 같이 김장하는 행사도 벌였고요. 지금 각 학교의 다양한 텃밭 보조를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저는 학생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좀 재미있게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뭐 저희 가족들이라던가 주변 지인들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의 사례를 들어서 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농촌에 정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외가도 서울이고 친가도 서울이고 친척들도 다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는 농촌의 이미지는 정말 TV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전원적이고 아름다운 풍경, 다큐멘터리 나오는 아프리카 초원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상 속의 공간, 그런 식으로 농촌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유치한 의문이긴 한데 진짜 내 식탁에 오르는 이 음식이 우리가 배운 대로 정말 농촌에서 농부들이 수확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맞나 하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품게 됐거든요. 정말 내가 쉽게 소비하는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정말
무단으로 학교의 빈 땅을 몰래 찾아가서 사파나를 구해서 땅을 파고 거기다 그냥 씨앗을 뿌렸거든요. 그 후로 지금까지 그 활동이 2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절로 그 농산물에 대한 그런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왜 소비해야 되는지, 도시 농업을 왜 권장해야 되는지, 혹은 농촌과 도시 간의 그런 괴리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등 되게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절로. 네, 그래서 정말 근데 저희 이런 활동이 정말 어떤 분들은 되게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펙도 안 되고 취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 뭐 학점 인정도 안 되고, 그런데 정말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정말 재미있기 때문이라는 정말 단 한 가지 이유로 모였고, 그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되게 짧게 준비하려고 해서 벌써 끝나네. 네, 저는 녹색당에 가입을 하게 된 거는요. 전 사실 기존의 현실 정당 정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각 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들이 나와서 이권을 놓고 싸우는 것이 현실 정당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흥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녹색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새로운 차원의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기존의 정당들이 누가 더 파일을 많이 가져가냐, 혹은 파일을 얼마나 키울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반면에 녹색당은 자연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창하지만 되게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여기 제가 쓴 다양한 활동들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또 한 가지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해서 저와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 레알떡밥학교 광고를 잠깐 하고 끝내겠는데요. 저희 레알떡밥학교가 이번 3월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그 4회를 열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 굉장히 넓은 땅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땅의 규모도 굉장히 크고, 고랑으로 따지면 32고랑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운영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강좌에 오시는 수강생들한테 분양을 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서 이론과 실습 강좌를 좀 더 대규모로 재미있게 해볼 생각이니까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수강 신청을 하시고, 또 저희 강좌의 최대 장점이 무료라는 건데요. 그래서 무료로 저희 강좌를 다양한 전문가 선생님들도 오시고, 함께 저희가 같이 교류하는 눈비산 마을로 워크숍도 가고, 또 그 밖에 다양한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고, 녹색당 강좌도 하나 넣을 계획인데요. 많이 찾아오시면 더 많은 저와 같이 뜻이 맞는 많은 친구들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축하 공연을 소개하라고 이런 걸 받았는데요. 다음 축하 공연은 봄눈별이라는 분인지 팀인지 하여튼 연주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이 봄눈별 씨는 봄눈이 흩날리는 밤에 홀로 빛나는 별이라는 인디언식 이름이고요. 인디언 문화에 심취해서 인디언 피리를 독학으로 배운 열정의 연주자시라고 합니다. 녹색당 강원이자 팔당 두물머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두물머리에 살면서 농부들과 함께 활동하는 두물머리 지킴이 분이시라고 하니까요. 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인들 많으시. 실제로 저는 비건이고요. 씻지 않습니다.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는 씻지 않는다는 게 합성세제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맹물로만 씻고 일회용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에 가입 안 해도 돼. 초록주인님이 넌 이미 녹색 당원이야. 그래서 가입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두물머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수역에서 출발하는 두물머리 올레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안 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 양수역에 매주 일요일 2시까지 오시면 아직 그 뚝을 쌓지 않은 저의 자연 그대로의 감기를 저랑 같이 걸으실 수가 있고요. 1시간 반 코스이고 그 다음에 불복종 딸기 맛을 보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오거든요. 거기 가시면 또 녹색당에서 설치한 녹색 라인도 있고 현수막도 있어요. 거기서 기념 촬영의 기회도 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날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최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민준 최은성님이십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은데 그 11월 11일 날 발기인 대회 할 때 20명 남짓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촐하게 시작했던 서울 녹색당이 이렇게 아주 자리가 꽉 차가지고 지금 자리가 모자라서 돗자리까지 준비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늘었고 그만큼 또 많은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전 즐겁고 이게 바로 우리 이제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묘한 두근거림도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오늘로써 창당준비위원회는 해산되고 이제 새로운 서울 녹색당이 창당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창당준비위원회가 마치 번데기 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울 녹색당이라는 나비가 나오기 위해서 번데기로서 인고의 시간을 겪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 저희 녹색당을 많이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자리에 일어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녹색선로 발행이시고요. 저희 그 녹색당 전임 강사로 아주 드문 글씨를 활동하신 김종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엔 뭐 될까 말까 하는 의심이 많았는데 결국 지난주에 경기도 창당대회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서울 녹색당 창당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미륵이나마 창당 자격을 위해서 지원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아주 입추 여지 없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조금 앉아서 좀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의구심이 좀 들어요. 녹색당 지금 서울 서울 녹색당 지금 오늘로서 1000명이 넘게 가입됐다고 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에서 이제 겨우 1000명이 넘었다라고 생각하면 또 한심한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하다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녹색당이라는 게 과연 뭘 하자는 것이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또 이제 기존 정당 테두리 내에서 녹색당이 기존 정당의 그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입당을 했는지 좀 그래요. 지금 제가 기분이 좀 기쁘면서도 좀 착잡하고 또 앞날이 좀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지금 녹색당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곳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지금 70여 개국의 녹색당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서구 몇몇 그 녹색당이 그런대로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왔습니다. 독일이 녹색당 창당 30년을 겪으면서 드디어 그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기로 결정하는 데 이르렀죠. 그런 점에서는 그 녹색당의 공로가 다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그 모범적인 독일 녹색당이 그런 길을 조금이라도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동안 독일 녹색당도 상당히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정말 진짜 이 녹색적인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들은 도중에 많이 이탈했죠. 녹색당의 이념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라크 파병도 하고 기왕의 국가주의 논리를 탈피하는데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뭡니까? 근본주의 녹색당원들, 우리말로 잘된 번역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녹색당의 이념을 순수한 형태로 지키고자 옹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상당수 이탈하고 현실적인 그 기존의 정당 논리와 혹은 국가 논리와 타협, 어느 정도의 타협성을 보였던 사람들이 지금 정록연대 전쟁에도 참여를 했고 지금 녹색당의 주요 세력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녹색당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인데 그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굳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풍토가 문화적인 풍토가 녹색당을 하기에는 대단히 척박한 세계에서도 아마 가장 척박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땅에서 녹색당 운동을 하자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에 녹색당에 아직 가입을 안 했고 또 가입할 마음이 있어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녹색당은 흔히 일컬어서 반정당적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그런 고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모순이 들어가 있고 반정당적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정당들은 일단 그 국가의 논리를 수용하는 가운데서 그 틀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들이 옹호하려고 하는 가치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정치 결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녹색당의 이념과 가치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테두리를 통해서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결국은 풀뿌리 지역에서, 밑바닥에서 자역의 힘으로 자치와 자율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소규모 그룹을 형성해서 그야말로 무정부주의적인 형태로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그게 녹색당이 제안하는 가치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실현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녹색당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보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실을 제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또 요즘 제가 이렇게 녹색당 전임 강사를 처방하면서 돌아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제가 펴내는 그 노쇠평론이라는 잡지에 애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당히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이 당신이 했던 말이 그동안 그런 거짓말이라는 말이다 라고 저 앞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 안 하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인류가 멸망을 면하자면 국가주의적인 논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군사력이 끊임없이 강해져가지고 커져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 국가적인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지금 뭐 한국의 진보 진영들이 말하는 복지국가 시스템이라는 것도 결국은 세계의 어떤 약한 나라를 희생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생태계 위기를 비롯해서 이 5만 가지 위기가 지금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인데 이 상황에서 공멸을 약간의 그 생존을 연장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인류가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남자면 인류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헌의 그 이심에 찬 그 국가 논리를 앞세우다가는 두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제주의적인 정당으로서의 녹색당의 가치를 지금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엔을 가지고는, 유엔 조직을 가지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증명했고, 지금 그동안 세계 70여 개국에 있는 녹색당 가운데서 시원하게 녹색적 가치를 한 번도 그렇게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도 국제적으로 녹색당의 그 국제주의적인 성격이 뚜렷하게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만일 독일이 이라크 파병을 하는데 녹색당이 찬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녹색당이 독일 녹색당만큼만 약진을 하고 있었다면, 또는 기타 다른 그 서구 진영에 속하고 있는 몇몇 나라, 중요한 나라에서 녹색당들이 약진을 하고 있었다면, 독일 녹색당이 굳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독일의 보수 세력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당은 여러 나라 그 녹색당들이 강건해지고 녹색 이념의 충실해짐에 따라서 저절로 국내에서도 본래 녹색당이 설립될 당시의 가치를 실현할 공간은 굉장히 넓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주의적인 정당입니다. 일찍이 공산주의가 공산당의 국제적인 정당으로서 국가의 벽을 넘어서 경제를 초월해서 세계 인민들의 어떤 미래를 약속한 바가 있지만은 결국 이 자본주의 국가들에 포위되어 가지고 소련이, 중국이 자기의 국가 이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공산당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도 달라졌고 공산당이 조직될 당시의 그 세계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공산당은 국제주의적인 정당으로 표방했지만 산업사회를 지향했습니다. 반자본주의 대 산업주의 사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산업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논리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동시에 산업주의를 비판하고 넘어서자는, 다시 말해서 성장주의를 넘어서자는 것을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의 국제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위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성공할 확률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류들이 이 산업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은 공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말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속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녹색당에 출연해서 그것을 논리화하고 언어화하고 공공의 이슈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시민단체 수준으로서는 하는 게 명백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이 원래 그 정신이 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가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부정하고는 아무 일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속으로 들어가서 국가의 제도, 정치 제도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언젠가는 초국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조건은 갖춰져 있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창단 작업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이 문제를 우리가 현실에서 격파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슬기롭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녹색당의 미래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녹색당이 실패하면은 인류가 전체로 멸망합니다. 그건 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금 지워져 있는 이 과제는 굉장히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 창당대에서 너무 무거운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기회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게 좋은 뜻을 가지고 모였는데
이만큼이라도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녹색당이 지향하는 가치라는 게 이게 정말 그동안에 습관화된 사람들의 그 이 의식과 감수성에서 비춰볼 때 이게 정말 통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또라이 중에 또라이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년 동안 녹색평론을 해봤지만 20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녹색당 하기에는 조건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틀리더라도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근본적인 원칙만 잊어버리지 않고 나간다면은 저는 기필코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태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 또 제가 중요한 게 2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명단에 있는 분 소개하고 간단하게 목례하고 소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선생님 전 문화예술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김찬호 교수님. 김찬호 교수님. 그리고 전국 운영위원장이신 이현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창당위에서 운영위원장 되신 안명균 운영위원장.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부에서는 서울 녹색당 규약에 대해서 토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 운영 규약에 대해서는 모두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네. 혹시 못 읽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고요. 시간은 3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